으짜! 안녕하세요. 흑이보베다입니다. 흑이보베다의 다흑식물인 유포르비아 비기엘이 번식을 해볼 거예요. 사실상 제가 뭘 하진 않았어요. 그냥 알아서 꽃이 피고 그것이 수정이 돼서 씨앗이 떨어져서 요 밑에 보시면 이렇게 알아서 발아까지 다 한 상태에서 이거를 핀셋으로 꺼내가지고 다른 곳에 심어줄 거예요. 그게 끝이에요. 꽃이 피고 수정이 되면은 씨앗이 맺혀요. 물을 주다 보면은 다 익은 씨앗들이 밑으로 떨어져요. 자연적으로. 이렇게, 또르륵 떨어져서 여기 다흙 위에 안착이 되고 물을 주다 보면은 그냥 알아서 나와요. 그러니까 제가 이걸 번식을 하려고 했던 건 아니고 알아서 나오니까 수확을 가끔 한 번씩 해가지고 스토어에서 판매도 하고 또 나눔도 하고. 그 씨앗이 떨어져서 자연적으로 발화가 된 거네요, 다흙에서. 그렇죠. 예, 저희 다흙은 알아서 다 돼요. 얘가 모주죠. 얘를 한 요 사이즈 때 구매를 했어요. 그리고 이제 걔가 커서 이렇게 됐는데 한 1년 정도밖에 안 됐죠? 예, 1년 정도 키웠고 그 이후부터 수확을 시작했어요. 그렇죠. 근데 이제 자연적으로 이렇게 떨어져서 다흙에서 씨앗이 발화가 돼서 이렇게 컸어요, 애기들이. 되게 매력적인 식물입니다. 가시가 엄청나게 있죠. 근데 위에는 또 이렇게 잎이 이렇게 커요. 그리고 얘 매력 포인트는 요 중간에 있는 요거 핑크색. 아, 씨앗 찾았습니다. 예, 이게 짜잔. 씨앗이고 이게 여기에 이렇게 똑 떨어지면은 뿌려 놓는 겁니까? 예, 뿌려놓으면 알아서 나와요. 뭐 어렵지 않아요. 그냥 이렇게 해서 살살 해가지고 이걸 또 굳이 다 흙을 띄어서 이렇게 하기는 힘드니까 뭐 그냥 이렇게 대충 이렇게 해서 쑥 이렇게 핀셋으로 해서 이렇게 하나 뽑았습니다. 이쁘죠? 이렇게 생겼어요. 여기 중간에 여기 잘 보이시나요? 이 부분? 요게 이제 나중에 자라면 이렇게 우람하게 바뀌는 거죠. 중간 부분, 그 다음에 위에. 예뻐요. 잘 자라고. 얘는 좀 컸죠? 여기 중간에 번식하기 편한 식물입니다. 그죠? 원래 번식이라는 게 꼭 그렇게 쉽지만은 않거든요. 근데 이게 다흙이니까 가능한 거 아니었을까요? 그렇겠죠. 제거를 해줘야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밑에가 너무 빽빽하게 되면은 잎들이 겹치고 하면은 거기에서 이제 해충, 병해충이 생길 가망성이 훨씬 높아져요.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 되면은 빼주셔야 돼. 부식물들이나 아니면은 이거 이파리 떨어진 거 이런 거 있으면은 될 수 있으면 다 꺼내주세요. 이런 게 곰팡이가 생길 수 있는 원인이 되는 거예요. 물이 자꾸 닿으면은 이 부분이 썩으면서 이제 곰팡이가 생기는 거예요. 키워놓은 게 요게체. 요렇게 핑크빛 이쁘게 돌고 가시도 있고. 그리고 또 한 가지, 여러분들 어디 가서 뭐 다육이과나 선인장과 아니면 아프리카 식물 구매를 하실 때 보면은 물을 뭐 한 달에 한 번 줘라 혹은 3개월에 한 번 줘라 이런 말씀 많이 들을 거예요. 그런데 성장세가 좋은 환경에서는 그러면은 얘네가 물을 많이 먹어요. 생각보다 선인장이나 이런 것도 용신목이나 다육이들도 물을 굉장히 많이 먹어요. 많이 먹는데 물을 적게 준다? 그러면은 그거는 자라는 것도 아니고 죽지 않게만 유지를 하는 거예요. 갠신이 살아만 있는 건가요? 그렇죠. 저는 관엽식물 물 줄 때랑 똑같이 줘요. 예, 보통 잘 마를 때는 이틀이나 3일에 한 번, 그리고 겨울철 같은 때는 뭐 한 일주일에 한 번씩 물을 줘요, 그대로. 네, 근데 왜냐하면, 그것도 가정집 환경마다 다 다르니까 날짜는 여러분들 환경에 맞게 예, 조절을 해주세요. 그러니까 들어보고 가벼울 때 혹은 잎이 처짐이 시작될 때 그럴 때 바로 물을 주거든요. 물을 주게 되면은 위에서는 어차피 필립스 식물 등이 계속 빛을 보여주니까 성장세가 좋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물을 줘야지만 안 말라요. 안 그러면은 이 흙이 너무 바싹 마르면은 안에 있는 뿌리도 말라요, 같이. 말라 죽으면은 크지도 않고 그냥 딱 그 상태만 유지하게 되는 거예요. 그냥 뿌리가 죽었다가 살았다가 그렇죠. 죽었다가 살았다 반복하는 거죠. 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다육이나 뭐 선인장 혹은 아프리카 식물을 키우실 때 꼭 환경이 아주 좋을 정도로 빛을 좀 많이 볼 수 있고 그 다음에 좋은 흙에다가 심어주시면은 물을 말릴 때마다 주시게 되면은 훨씬 더 성장이 빠른 걸 보시게 될 거예요. 용신목 같은 거 종류의 선인장도 제가 예전에 많이 키웠는데 1년에 거의 한 10cm씩 자라요. 쭉쭉 자라요. 생각보다. 물을 자주 주거든요. 그렇게 키우시면 돼요. 만약에 용신목이랑 꽃기린이 있어요, 나한테. 그러면은 용신목 물 한 번 줄 때 꽃기린은 2번 정도 줘야 되는 거 아닌가? 그 얘기예요. 잎이 크기 때문에. 아니, 그렇지 않아요. 아, 아닌가요? 네, 그런 거 아니에요. 절대 그렇지 않아요. 용신목 같은 경우도 잎이 없을 뿐이지 그 자체가 잎이에요. 그리고 그 자체가 다 광합성을 해요. 그냥 물 마르면 줘야 돼요. 너무 마르기 전에 주셔야 돼. 그러니까 이 물을 주지 말라는 이유가 아프리카 식물이라고 해서 아프리카 사막에 사는 건 아니에요. 꼭 기후가 있어요. 다 사는 곳에. 거기에는 건기가 존재해요. 건기가 존재하면은 얘네가 뭘 하느냐. 우기 때는 비가 엄청 많이 오잖아요.
그럼 물을 그때는 많이 먹어요. 많이 먹은 걸 이 안에 저장을 하는 거예요. 우기 때 저장한 걸로 건기를 버티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몸통들이 커져요. 이것도 단면을 딱 자르잖아요. 딱 자르면 안에가 물이에요. 물이 엄청 많아요. 그러니까 요거 저장한 걸로 건기를 버티는 거지. 근데 우리는 우기나 건기가 없잖아요. 가정집에서 키우실 때. 그럴 때는 환경만 좋으면은 1년 365일 성장을 하는데 겨울에는 아무래도 온도가 낮으니까 좀 주춤하긴 해요. 그럴 때는 물을 좀 적게 주시고 뭐 물이 잘 마른다 그러면은 그때는 듬뿍듬뿍 많이 주세요. 그래야 얘네가 빵이 커져요. 막. 빵빵하게 커져요. 환경에 따라서, 계절에 따라서 조금 조절해 주는 게 더 맞겠네요. 기준으로 삼으면. 그렇죠. 그러니까 마르는 걸 확인을 해야죠. 어느 정도에서 마른다. 자, 여러분들이 많이 좋아하시는 그락실리우스, 아프리카 식물 중에는 뭐 가장 대표적인 식물이라고 할 수 있죠. 이 그락실리우스가 처음에 구매했을 때가 한 2년 정도 전일 거예요. 이 그락실리우스가 굉장히 안 자라는 줄 아세요. 근데 그때 사진이 아마 어딘가에 찾아보면 있긴 할 텐데 빵이 엄청 커졌어요. 왜냐하면 그때는 작은 슬리프넷이 걸어놨었고 아, 맞아. 네, 지금은 이게 20cm짜리 에어포트예요. 이 길이가 여기까지가 20cm가 되는 에어포트 화분. 굉장히 잘 자라요. 그리고 그때는 이게 없었어요. 여기가 없었어, 이만큼이. 그쵸. 이만큼이 자란 거예요, 다. 예, 이게 다 자란 거예요. 여기 위에도. 예, 이것도 다 자란 거예요. 그러니까 생각보다 굉장히 빨라요, 성장 속도가. 저도 이제 겨울에는 물을 좀 적게 주고, 겨울에는 좀 재워요. 왜냐하면 하용종이기 때문에 그걸 느끼게 해주는 거예요. 건기를. 잠깐 재워요. 잠깐 재우고 다시 따뜻해지면은 이렇게 잎이 나오기 시작하면 물을 주기 시작해요. 많이. 잎이 점점점 커져요. 더 많이 줘요. 그리고 나서 여름이 되잖아요. 그때는 막 잎이 엄청 크거든요. 그럴 때는 정말 많이 줘요. 자주 줘요, 자주. 계속 줘요. 그러면 또 빵이 커져요. 그러고 나서 겨울에 잠깐 또 휴면기에 들 때에는 물을 적게 줘요. 아예 안 주진 않아요. 아주 소량이라도 줘요. 물을 자주 주려면 흙이 참 중요하긴 하겠습니다. 그렇죠. 흙이, 근데 또 그런 거 있어요. 돌멩이만 막 넣어서 키우시는 분들이 많으신데, 돌멩이만 넣는 것보다는 잘 배합된 좋은 흙에서 키우셔야 뿌리가 막 뻗어요. 뿌리가 막 뻗어서 그 뿌리에서 영양분을 막 먹어요. 네, 얘는 지금 흑이보베다에 다흑에 식재되어 있죠. 그럼요. 네. 에어포트 화분에 이 괴근 식물을 심어서 키우는 사람 저밖에 없어요, 사실상. 진짜 못 본 것 같아요. 예, 아무도 없어요. 이제 아마 슬슬 나오기 시작할 거예요. 왜냐하면 잘 자라니까. 예, 제가 이렇게 하면은 잘 자란 걸 알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도 같이 해요. 맞아요. 장님, 돌만으로는 식물이 잘 자라기는 그렇죠. 힘든 부분이 있죠. 예. 이렇게 예쁘게 꽃도 여기도 하나, 여기도 지금 꽃이 있어요. 얘가 좀 수영이 독특해요. 보통 그락실리우스는 이렇게 동그랗게 돼서 위로 막 이렇게 가지가 뻗은 수영이 되게 많거든요. 근데 얘는 보면은 마른 목골이에요. 이렇게 마른 목골. 그래서 되게 독특한 수영을 가진 그런 개체죠. 마른 목골인데 모나지도 않았어요. 동구스름한 마른 목골. 이렇게. 너무 예쁘죠? 제가 첫눈에 보고 반해서 바로 데려왔어요. 그렇죠. 가격대가 좀 있지만 저희가 그냥 덥석 샀습니다. 너무 예뻐서. 이런 수영이 없습니다. 수확한 개체들을 심어야겠죠? 자, 다흑. 흑이보베다의 다흑. 1리터입니다. 다흑은 10리터가 없어요. 1리터랑 5리터로 구성되어 있고 필요하신 분들은 5리터를 여러 개 구매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세요. 다흑을 자주 주문하시는 분이 계신데요. 식물 가게를 하세요. 식물 가게에서도 쓰는 흙이 우리 다흑. 자, 다흑을. 배합된 흙은 흑이보베다뿐 아니라 어떤 제품을 사용하시더라도 저희가 보관을 하고 택배를 이동하고 하면서 여러 가지 크기와 무게의 각기 다른 입자들이 한쪽으로 쏠릴 수 있어요. 여러분들 과자 드시면 바닥에 과자 부스레기가 이렇게 밑에 가라앉아 있잖아요. 그래서 저렇게 분갈이 매트나 이런 박스 같은 데다가 가볍게 쏟아서 한번 섞어 주시고 사용하시는 게 좋습니다. 먼저 다흑을 넣어주시고 어차피 다흑에서 다 뿌리 내린 거기 때문에 그냥 바로 심으시면 돼요. 요 밑에가 이렇게 삐죽하게 길잖아요. 요거를 너무 확 다 묻지 마시고 한 요 정도쯤에서 중간에 동그란 목대 부분이 흙에 닿지 않게 살짝 띄워져 있죠. 이렇게 똑같아요. 저희 흙 밑에 좀 넣고 식물 넣고 마저 채우면 되죠. 참고로 지금 분양 가능한 개체는 딱 하나 있어요. 아까 보여드린 거. 왜냐면 이거를 이렇게 심자마자 여러분들한테 분양을 하잖아요. 그거는 제 개인적인 책임감 이런 게 만족이 안 돼요. 여기서 뿌리를 좀 받고 한 달 정도 지나서 새잎이 펴지고 정착을 했다 싶을 때 판매를 할 거예요. 네, 그럼 예. 요 애기들은 나중에 판매하고 시장님 배흙으로 분갈이했는데 아주 잘 자라고 있습니다. 아니 보고 예, 감사합니다. 요게 지금 저희 매장에 비치된 가장 작은 화분입니다. 한 5cm 정도 될 것 같네요. 다흑 1리터로 지금 되게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게 약 한 8cm 정도 되는 슬립분이에요. 근데 저희는 이거 국산이어가지고 요걸로 지금 하시면 3개 하고 1리터로 3개 하고 그 다음에 요거는 안 되네. 요거는 또 봉지를 하나 뜯어야죠. 뭐 뒤에서 자꾸 흙이 나오네요. 아니 저도 저희 흙을 갖다 놓고 쓰니까 쓰다 남은 것들이 있어요. 흙이 보배다는 뭐 순화를 한다고 다른 흙을 쓰고 막 그러지 않아요. 그냥 무조건 흙이 보배다로 모든 걸 다 해서 여러분들께 갑니다. 씨앗, 자구, 유묘 뭐 이런 거 구별 없이. 예, 그냥 삽수 뭐 이런 거 다 심어요 거기다. 저희는 핑크 가루는 바로 뿌려줍니다. 비료는 이러고 나서 이제 새 잎이 한 장 나와서 거의 굳어갈 때쯤 비료 종류에 상관없이 액비를 쓰시던 알비료를 쓰시던 그때 주시는 게 좋고 조금 성장하고 나서 농약은 바로 씁니다. 요거 K코트예요. 알비료도 뿌리실 때 한 곳에 몰아서 하지 마시고 조금씩 여기에도 몇 알 골고루 자, 이거 보여드리기입니다. 여러분들은 식재하고 바로 뿌리지는 마세요. 이렇게 골고루 이걸 한 곳에만 부어놓게 되면은 이게 녹으면서 글루만 많이 들어가요. 이 전체적으로 퍼지는 게 아니라 그렇죠. 예, 그러니까는 골고루 농약도 아까, 마찬가지죠. 네, 농약도 골고루. 자, 이렇게 심어서 이제 바로 물을 주면 끝이에요. 얘가 잎이 되게 특이해요. 코팅된 것처럼 이렇게 물방울이 톡톡 튕겨나가거든요. 그래서 요 밑으로 흙에 잘 들어갈 수 있게 그렇게 주셔야 돼요. 부장님 감사합니다. 흙이 보배다 흙이 가정에서 키우기는 짱입니다.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사실 그게 아시는 분들은 아시지만 저희 대표님께서 그러니까 집에서 식물을 키우는 뭐 하우스나 이런데 키핑장이 있거나 이런 것도 아니고 집에서 이제 자기가 키우다 보니까 집에서도 잘 클 수 있는 흙을 연구를 하기 시작했던 게 이 흙이 보배다의 시작이었어요. 가정집에서도 잘 클 수 있게 그렇게 개발된 제품이죠. 이 흙은 정말 제가 쓰려고 만든 흙이에요. 맞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저렴한 재료를 아예 처음부터 안 썼어요. 왜냐하면 내 식물인데, 반려식물인데, 좋은 재료만 써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네, 그러다 보니까, 한참 됐기 때문에 그때만 해도 희귀식물 가격이 엄청 비쌌잖아요. 그러니까 싼 재료를 쓰지 않았어요. 그 비싼 식물들을 잘 케어하기 위해서 아예 재료 자체도 다 비싼 것들로 조합을 해서 실험을 여러 차례 해보고 그러다가 뭐 이렇게 지인분들한테 좀 나눠주기도 하고 했는데 너무 좋다. 이건 팔아야 된다. 이렇게 된 게 시작이었습니다. 그렇죠. 네. 이게 무료로 나눠주다 보니까 재료값이 너무 비싸가지고 그냥 막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뭐 다들 판매를 좀 해달라. 여러분들의 성원에 의해서 런칭을 하게 된 게 아프리카 식물 잠재울 때 물을 준다는 거죠? 라고. 아프리카 식물이 자는 동안에도 아주 소량씩은 물이 들어가야 돼요. 왜냐하면 이게 화분 안에 갇혀 있잖아요. 흙이 이렇게 바싹 말라버리면은 뿌리가 죽어요. 자연에서는 흙이 그렇게 바싹 속까지 마르기가 힘들어요. 사실상 건조해도 밑에는 수분기가 있거든요. 그쵸. 때문에 수분기는 유지를 해주셔야 돼요. 아무리 잠을 재워도 적당한 시기에 너무 바싹 마르지 않을 정도로만 적당한 양의 물을 주면서 유지를 해주시는 게 좋아요. 그래야 봄이 되면은 막 올라와요. 여러분의 건강한 식생활을 흙이보배다가 응원하겠습니다. You can do it.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카페에서 봐요.